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1년, 베트남 호치민에서 4년을 보내고 IB 디플로마를 수료한 후에 지금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장민서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수험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IB를 시작하기 직전 학년 때까지만 해도 MIP 각 과목 8점 만점에 평균 4점도 안 될 정도로 성적이 매우 낮았던 학생이었는데요. 10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교 최하위권이었던 제가 어떻게 IB 파이널은 학교에서 2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1 때까지 한국에서 쭉 살다가 이제 부모님의 주재원 회사 발령으로 인해서 갑자기 해외 생활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되게 평범하게 살았어가지고 영어학원은 비싸서 못 다니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제대로 시작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필리핀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름 국제학교 들어가기 몇 달 전부터 현지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기초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저는 학교 적응에 거의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례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데 홈워크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숙제 제출도 못하고 수업도 전혀 못 따라가는 것도 당연하고, 시험 문제 자체도 못 읽어서 시험 문제도 거의 백지로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리핀에서 1년을 지내다가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다니게 된 국제학교에서는 이제 한국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니까 영어도 쓰지 않게 되고, 그래가지고 영어 실력도 전혀 진척이 없었고, IB 시작하기 직전까지 친구들이랑 그렇게 맨날 놀다가 공부를 완전히 놓게 되었고,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의 외국 생활로 이제 홈워크 정도의 단어는 알아듣게 되겠지만 이제 영어로 된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은 안 되는 정도, 완전 이해 못하는 수준이었어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예를 들어 그때까지만 해도 수학에서 이제 사칙 연산 문제를 푸는데 에디션 이런 단어밖에 모르고 이제 멀티플라이, 서브트랙션 이런 단어를 아예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사칙 연산 문제들을 계속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B 시작하기 직전 여름방학 때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위 친구들을 둘러보니까 이미 SAT, 토플, 베트남어, 아니면 논술 등등 IB 시작 전에 필요한 공인인증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자격증 등등 필요한 성적을 미리 취득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어느 쪽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IB 시작 직전부터 뭔가 정신적으로는 공부해야 되겠다고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또 친구들은 방학 때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압구정동에 있는 IB 학원, IB 대형 학원 등등에 들어가가지고 IB 과정을 선행학습하는 특강을 듣는데, 저희 집은 이제 너무 비싸갖고 우리는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말들도 저한테 자극을 주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가짐을 하고 IB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첫 유닛 테스트 성적을 받았는데 3점인가 4점을 받았어요. 제 옆에 있던 공부를 저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친구가 옆에서 나는 공부 거의 안 했는데 너보다 높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기로 이제 주위 친구들보다 옆에 있는 이 친구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자극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이제 막상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있기만 해도 울렁거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오래 앉아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는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자주 느끼고 이제 학생들한테서 많이 느끼는데, 여기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을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집중력은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집중력을 생각 안 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본인이 집중력이 많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 억울하게 되고 나는 공부머리가 안 되는구나, 난 집중력이 안 되니까 재능이 부족하는구나 등등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특히 나중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서 노력만 해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노력을 완벽하게 최고 수준으로 못했는데 재능 탓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인드로 계속 제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공부 방법도 계속 검색해서 알아보고 집중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저한테 하나하나씩 다 시도하면서 저한테 맞으면 그것을 응용해서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타이머로 순수 공부 시간 측정하기,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기, 교과서 칠해독 같은 공부법도 있었고 짜투리 시간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시도를 해보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어 독서실, 카페, 집 등등 어떤 환경에서 집중을 잘하는지도 피드백을 하고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싶고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다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등등등 성적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해보고 저한테 이제 맞는 방법으로 적용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드백을 하고 응용을 하는 건데 남들이 하는 공부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뺏겨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과 안 맞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잘 판단을 하시고 맞는 부분은 적용을 하고 이제 안 맞는 부분은 디벨롭을 한다거나 적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서 발전, 보완을 해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제가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에 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을 할 때 어떻게 보완을 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정말 안 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포기를 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IB 1학년 내내 바이올로지라는 과목 때문에 엄청 애먹었어요. 성적이 항상 잘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막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시험 때마다 막 성적이 4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것을 준비할 때 막 남들은 5일, 일주일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한 달 넘게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했는데도 막 4.5점을 받으니 정말로 진짜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고 이제 IB 2열 2로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 목표를 이제 잡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이번 여름방학은 무조건 IB 바이올로지를 완벽하게 정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바이올로지는 이제 그 여름방학 때 한 달 반 동안 순수하게 올인해가지고 교과서 7회독 공부법을 적용했습니다. 옥스포드 IB 바이올로지 교과서가 굉장히 두꺼운데 그거 전체를 7회독을 했어요. 진짜 바이오를 저는 아직도 좋아하지도 않아가지고 별로 선호하는 과목이 아닌데 그래서 되게 역겹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꾹꾹 참아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방법이 되게 엄청 무식하고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인데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어떤 바이오에서 어떤 개념의 내용은 교과서 어느 부분 어느 페이지쯤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질 정도로 이제 바이오가 완전하게 이제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해되고 암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에서 바이오 시험은 최다 6.7점을 받았고 심지어 IB 파이널 때 6과목 중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바이오 성적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강사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항상 안타까워요. 인간이 노력을 완벽하게 그리고 집중력을 항상 100%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능이나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자기한테서 문제점을 찾고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과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이미 아는 것을 머리를 비우고 대충 훑어보는 것과 잘 모르는 정보를 머리를 끙끙 싸매고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질이 다른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본인이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이제 자기가 공부 효율이 100% 나오고 집중력도 높다고 착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인지 학습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인이 정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항상 집중력을 100%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매일마다 피드백을 하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발전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성적이 향상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100% 장담합니다. 특강 수업을 할 때 며칠에 걸쳐서 전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설명하니까 전달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IB 디플로마를 하신 학생들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저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IB 디플로마에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